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5월 23일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독특한 분이시죠. 정치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준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셨고, 삶의 행보 하나하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하나하나가 감탄사였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서거 12주기를 맞아서 인사동 마루 아트센터에서 사람 사는 세상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요일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혹시 가고 싶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을 위해 제가 생생하게 전시회 모습을 좀 담아왔는데요. 99명의 작가분들이 표현해주신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만난 그 전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5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이고요. 종로이가 사거리에서 이제 인사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풍경이죠. 오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좀 한산한 거리였고 특징적인 것은 좀 폐업하거나 좀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인사동 들어가다 오른쪽을 보면 이제 헐리우드 극장과 낙원 악기상가가 있죠. 저도 한창 음악 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왔던 곳인데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새롭고 좀 이렇게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재개발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건물을 허문 곳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연출이 되어서 좀 거리도 한산하고요. 참 최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동 올 때 굉장히 자주 먹었었던 명동 칼국수, 인사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 참 아이러니한 이름인데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래요. 네,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어요. 1인분에 9,000원인데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청동 쪽에서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길, 아까 왔던 길과는 반대 길인데 편집을 하다가 이쪽도 거리가 예뻐서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곳곳에는 사람 사는 세상전 홍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네, 인사동 마루 간판이 보이시죠? 마루 아트센터로 들어가는 골목인데요. 조금씩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트센터로 들어가는 곳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는 곳도 공사 중이었는데 사람 사는 세상전이라고 크게 포스터가 붙여있고 무료 관람이라고 써있죠. 다른 전시회들도 많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왼쪽 특별전 쪽으로 가서 사람 사는 세상전을 관람하였습니다. 네, 이곳이 입구인데요. 입구에도 역시 이렇게 큰 포스터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안 닮고 못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입구에 이런 포스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입구로 들어가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직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체온 체크를 하고 바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가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방명록 작성하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기념품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작가님들의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많아서 저는 전시회보다 막 기념품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걸 지금 사야 되나 하다가 짐이 될 것 같아서 다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사려고 몇 개를 좀 눈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귀여운 작품들이 많이 있고 이 작품들은 노란 가게 홈페이지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 가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없는 작품들도 있는데 참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으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의 그 명연설들과 어록들을 영상과 자막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상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고 대견하게 조용하게 영상을 시청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가로로 길게 김우성 작가님의 라는 작품인데 제 시선은 역시 기념품 쪽으로 갔어요. 이 아래층에 기념품 가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념품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예쁜 작품들이 많아서 계속 기념품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품들이 있는데 이 기념품들도 역시 노란 가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이 기타 있죠. 이 기타는 뭐 제가 보자마자 눈에 딱 찍어뒀던 그런 기타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그 노란 가게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죠. 스크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이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작품 이름이 하나 둘 셋 김치라는 제목의 작품이래요. 제목이 참 독특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이제 왼쪽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작은 캐리커처들이 있었어요.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포스트잇에 이제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벽에 붙이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들을 거의 천천히 거의 다는 아니고 너무 많아서 다는 아니고 좀 많이 읽어봤어요. 가장 많이 보이는 메시지는 역시 그립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그리움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있는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부질없는 생각과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민분들이 그리워하고 메시지를 직접 담아서 다들 글씨를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벽에 붙이는 것을 보고 참 마음 한편이 좀 짠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적어주셨고요. 저도 역시 메시지를 짧게 적어서 붙였습니다. 이 공간은 유준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뭐랄까 좀 어둡고 탁한 색채 그리고 대통령님의 주름을 아주 세심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마치 고생의 상징을 주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고 배경도 어둡게 처리하시면서 뭔가 숙연해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권태현 작가님의 러브라는 작품 위에 노란 배경이 있는 이 작품이 정은하 작가님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색감이 좀 독특했고요. 이 작품 도도영이 작가님의 야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상당히 귀여운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이 또 야인이에요. 요건 이제 돼지가 이렇게 보이는 희망의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백승기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상당히 특이해요. 김영수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재료가 인스턴트 커피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보이시나요? 커피 인스턴트라고 써있는 이 두 개의 작품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어요. 작품 한번 쭉 보시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도 참 특이했었는데요. 시계를 저렇게 상징화해서 등에 업고 가는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보리밭 사이길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하일지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비슷한 느낌의 작품이 3개가 있었어요. 이 작품 하늘이 붉게 표현된 이 작품은 반란의 고향이라는 작품 이선일 작가님의 작품인데 참 분위기가 묘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순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제목이에요. 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작품은 그 남자의 고독이라는 노춘석 작가님의 작품인데 좀 뭔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리송하고 좀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작품이고요. 쭉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이런 그림이 왜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 회고전에 왜 있을까 했더니 제목이 그리운 사람들, 그리움에 대한 그리움 시리즈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이 작품들도 플라스틱 도구를 이용해서 재료죠.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해서 좀 글자를 형상한 작품인데 한번 보시죠.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 왼쪽에는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플라스틱 장난감을 이용해서 글씨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보이시나요? 그 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함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것들을 도구로 만든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어요. 빨간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것은 판매가 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이 작품은 신현용 작가님의 작품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머리카락과 명암 들어간 선들이 전부 작은 글자로 그리신 거였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엄청난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한번 쭉 보시죠. 빨간 스티커가 붙여있는 것은 판매가 되었던 작품들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촬영을 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꽃 한 번 피고 지면 하나의 그리움이라는 글씨가 써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고 질감이 독특했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는데 이경성 작가님의 떨기나무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는 뭔가 기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데 또 작품에서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의미를 떠올리기보다 색감과 질감이 너무 예뻐서 계속 눈이 갔던 작품이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과 손녀라는 김선영 작가님의 작품인데 굉장히 익살스럽게 표현된 작품이고요. 자전거는 이제 노무현 재단의 상징처럼 되었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독특한 질감의 작품들이 크게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계속 막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사진전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작품이 좀 유명한 작품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좀 기사에 실렸는데 황영훈 작가님의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좀 빠르게 지나갔네요. 화면을 멈추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진전 쪽으로 오려면 이 작품이 이제 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잖아요. 류시안 작가님의 작품인데 1990년 통일민주당 3당 합당 결의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좀 빠르게 지나가는데 아까 그 작품의 제목이 침묵은 얼마나 달콤한가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에 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김영삼 대통령과 결별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또 이렇게 좀 다양한 작품들이 계속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팝아트 느낌의 작품들도 있었고 또 이쪽이 이제 미공개 사진전인데요. 흔히 보기 힘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 모습이 담겨 있어요. 무거운 정사 뒤에서 익살스러움과 여유 그리고 고독이 느껴지는 사진들이 많이 보여서 좀 미소가 지어지면서 좀 안타까움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네, 청와대 내부의 모습이죠. 익살스럽게 저런 자세를 취한 사진들도 많이 있었고 들어 눕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양치하시는 모습까지 이런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받으시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여기 사진 설명이 있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진들도 공개가 되었고 하품하시는 대통령의 모습도 사진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의 대통령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전시된 작품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이 참 많이 담겨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저거라도 태우셔야 뭐 버티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죠. 이게 1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2번이고요. 신발 신으시는 모습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게 1번입니다. 과자를 주려다가 대통령이 본인이 드시는 저 애기의 표정을 보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치한 장난을 막 이런 뭔가 원망의 표정이 느껴지죠. 굉장히 좀 재밌던 사진이었고 대통령의 모습,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모습도 있었고요. 피곤하셨는지 완전히 들어 누우시는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청와대 내부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모습도 좀 많은 작품들에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황재종 작가님의 노짱과 총수라는 작품이에요. 특징을 잘 표현했고 지금 화면에 줄이 가는 건 이쪽 조명이 이렇게 조명이 이래서 그렇고 여러 가지 캐리커처 같은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도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도 보이고 무정한 당신 이런 뒤쪽으로 가면 사진전 뒤쪽으로 이제 약간 붓글씨 같은 이런 동양화 같은 느낌의 작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양영 작가님의 공간인데요. 다 함께 봄이라는 이 작품 여기서부터 이제 양영 작가님의 공간인데 문구가 멋있죠.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입체감이 있고 너무 예쁜 작품들이었어요.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작품에서 정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툭 떨어질 것처럼 아련하고 좀 뭔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정호 작가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역시 화면에 줄이 가는 건 조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림으로 표현했고 이 한자가 이제 석과 불식인데 의미는 큰 과일은 다 먹지 않고 남긴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후대 자손들에게 복을 끼쳐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죠. 석과 불식. 이런 작품도 따로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행복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죠. 김문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또 보시면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문구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 작품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라는 문구, 김민경 작가님의 작품이고 이 작품도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독도를 이제 형상한 작품인데 독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서현순 작가님이 독도를 표현하신 건데 자세히 보면 저 독도 모양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있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시작하신 그 연설, 그 담화문 원고로 독도를 표현한 거예요. 독도라는 단어에 강조를 하셨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광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명언 이렇게 해주셨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들, 글들을 이렇게 전시해 주셨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에서 사진 찍는 것과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진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사람 제일이라라는 작품인데 김영길 작가님의 작품이고 보시죠. 하트가 이렇게 바람개비와 함께 전시가 되어 있고 이쪽 라인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기도 했고 사진을 찍기에도 또 좋은 공간이었고요. 이 작품은 아까 저 위에서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고경일 작가님의 작품인데 성함이 보이시나요? 가까이서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선들이 얽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비롭고 묘한 느낌을 주는 작품. 이 작품은 후후라는 필명을 사용하신 작가님의 작품인데 제목이 흔적입니다. 이 노란색 배경 작품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이수진 작가님의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뒷모습이라는 김종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사진이 이제 친구 노무현, 친구 문재인, 이구영 작가님의 작품인데 앞에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존으로도 활용이 되었던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었고, 저 위에 이제 강아지와 함께 있는 이 작품, 빨간색 스티커가 붙여 있죠. 팔렸던 작품인데 꿈꾸다라는 작품이에요. 이윤정 작가님의 작품.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고, 이쪽에는 이제 한설송이라는 조광기 작가님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인상 깊게 본 작품인데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화면도 한번 돌려보고,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이쪽은 이제 노호룡 작가님의 그리며 그리다라는 작품들인데 굉장히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캐리커처인데 워낙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근한 이미지가 있는 대통령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참 재밌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굉장히 특징을 잘 살렸죠.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주 행복합니다 라는 캐리커처, 어글리 캐리커처 느낌. 네. 이제 코로나 시국의 그림도 있고요. 임동훈 작가님의 시선이라는 작품, 위쪽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3개는 정찬민 작가님 작품이에요. 누아르 느낌의 뭔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있는 작품이죠. 네. 이렇게 큰 두루마기 같이 큰 전신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나무 토막에 그려진 이 작품이 장영호 작가님 작품인데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작품인데 제목은 뒤안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탄 노무현 대통령과 손녀딸. 이쪽은 이제 입구 바로 앞쪽이에요. 이곳에 이제 좀 가볍게 사진과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이제 포토존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입구 앞인데 이런 작품들도 전부 판매를 하는 작품들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역시 붙어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저는 기념품, 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찬민 작가님의 그 작품을 저는 손에 들었습니다. 다른 작품도 이렇게 작가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주시는 공간이 있어서 오늘이 또 서거 당일이다 보니까 12주기 당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또 많은 작가님들 찾아주셔서 이렇게 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데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마음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사이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고 계단을 올라가서 좀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둘러볼까라고 자꾸 아쉬움을 흘리면서 나오게 되었고요. 뭐라도 하나 더 담아가고 싶은 마음, 더 찍고 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미련을 갖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시회 관람을 마치고 봐두었던 기념품들을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찬민 작가님의 노란 목판이 마지막 남은 한계다라는 직원분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뭐 마지막 남은 한계 이런 거 잘 못 참잖아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마지막 남은 한계를 내가 살 수 있다니만 이렇게 긍정의 회로를 돌리면서 구매를 했고요. 또 제가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타도 구매 안 하려고 했는데 기타도 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기념품들을 사고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뭔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회를 보고 나오면 뭔가 먹먹해지고 좀 슬퍼지고 그리워지고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리움과 슬픔보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꿈꾸게 해주었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9인의 작가님들 중에 누군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또 한계와 벽을 표현해 주셨지만,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바보 노무현의 희망과 가능성을 소환해 주셨거든요. 저마다 기억하는 노무현의 모습은 달랐고 표현해 주신 노무현은 달랐지만 공통적인 감정은 바로 그리움과 희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며칠 전 유시민 이사장님이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안아드렸다라고 한 기사를 봤어요. 혹자들은 또 감성팔이 한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적어도 이 전시회에 방문한 수많은 시민분들, 또 99인의 작가들은 유시민 이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시민 이사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줬다. 누군가의 원망이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덜어내준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움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을 애들로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망, 분노, 슬픔은 조금 희석되겠죠. 그러나 그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희망도 함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시작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였나요? 정치인 최초로 팬클럽이 생겼던 사람, 대통령 임기 시절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움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정치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사람,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시민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5월만 되면 그를 위한 애도의 노란 물결이 전국에 넘실거리게 만드는 특별한 정치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사람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의 가치를 후대에 전해주며 석가불식의 가르침, 진정한 민주시민의 힘을 알게 해준 노무현 대통령.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이 우리에게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일찍 와서 우리가 몰라봤던, 또 우리에겐 너무나 과분했던, 허망하게 보내서 죄송하고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이기 이전에 시민이었던 사람, 정의가 승리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 저는 지금도 노무현이 그립지만 이제는 그가 남긴 희망으로 사람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꿈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